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호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감도 노을빛으로 물들고 있는데요. 올해는 주렁주렁 잔뜩 매달린 감을 보기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병충해와 봄에 내린 서리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개수는 적지만 그래도 올가을에도 감이 열리긴 열렸습니다. 가지에 매달린 감을 보면 고향집이 생각나신다는 분 많죠? 특히 이산 가족의 경우에는 북에 있는 고향집 앞마당 감나무에는 과연 감이 열렸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는커녕 가족의 생사도 확인하지 못한 채 한숨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숨이 깊어진 가운데 오늘 14 남북 공동선언 6주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진위를 알 수 없는 정상회담 대화론 공방에 열중하고 있는데요. 오는 30일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 특히 민심이 어떤지 제대로 감은 잡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유권자들은 재보선에서 우리 지역을 맡게 될 인물감인지 판단하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정쟁과 지역 이기주의에 휩쓸려서 투표를 하는 것은 아닌지 벌써부터 걱정이 드는 것은 왜 그럴까요? 감이 열린 개수도 중요하지만 어떤 감이 더 잘 익었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감입니다. 감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에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YTN 라디오 앱인 예스, 스마트폰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4일 금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열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은 참 뉴스가 많은 나라라고 서울에 있는 외국 특파원들 늘 이야기하는데 네. 최동욱 검찰총장 사태가 대한민국을 강타하다가 또 기초연금 문제로 또 강타하다가 네. 이제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으로 아주 시끄럽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죠. 예. 예, 그 검찰 수사가 시작될 때부터 예상됐던 거지만 어쨌든 제2라운드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밝혀져야 될 내용들이 참 많아 보입니다. 어쨌든 국가기록원으로 대화록이 왜 이관되지 않았느냐가 아마 핵심 쟁점 중에 하나일 겁니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서 이른바 북방 한계선 NLL 포기 발언을 은폐하고자 원본 대화록을 고의로 폐기하고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오늘 한 회의에서 연산군도 하지 않은 사초 폐기는 국기를 문란케 하고 국가기관을 뒤흔들고 또 후대에 큰 오점을 남길 전대 미문 사건이라면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난감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김경수 노무현재단 본부장은 오늘 한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문서를 작성하다 만 것이라던가 중복된 문서와 같이 기록으로서 가치가 없는 것들은 이관 대상 기록물에서 그 목록이 빠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지만 지금 어느 누구도 최종본이 봉화 이지원에만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끝까지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로키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다만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병헌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경찰의 국정원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 완전히 닮은 꼴이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발표 시기를 문제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점심시간 때 보니까 제 옆자리에서 어떤 젊은 분들이 야, 그런데 사초가 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역사교육이 정말 어떻게 됐는지 그런 생각도 들고 네.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서 정말 사실 이 정상회담 대화록이 실종됐다면 네. 네, 누군가가 삭제했다면은 고의로 사초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정말 부족했던 그렇죠. 것이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검찰이 참여정부 관계자 30여 명을 차례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나 보죠? 예, 다음 주 7일 월요일부터입니다. 검찰은 이지원에서 삭제된 복구본을 봉화 이지원에서 찾아낸 만큼 누가 또 어떤 경위로 이지원에 있던 문건을 삭제했는지 혹은 삭제하라고 지시했는지 이런 여부 등을 밝혀야 됩니다. 현재 파악된 회의록 3건은 모두 내용상으로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완성본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문건마다 법률적 성격이 다르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봉화 이지원에서 발견된 초안, 수정본 이런 것들은 당시 청와대가 생산해서 이지원에 탑재하는 것인 만큼 대통령 기록물입니다. 하지만 국정원 회의록은 국정원장 결재를 받아 생산된 그 문건이기 때문에 공공기록물로 판단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비슷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통령 기록물이냐 아니면 공공기록물이냐 여기에 따라서 법적인 판단 그리고 거기에 따른 처벌도 상당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지원이라는 것이 전자문서를 말하는 거죠. 컴퓨터상의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네. 새로운 용어가 자꾸 생산돼서 청취자분들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헷갈리죠. 이지원이 또 뭐고 또 봉화 이지원은 뭐냐. 네. 네. 이번에는 정치권으로 가보죠. 새누리당이 오늘 경기 화성갑 보궐선거 후보로 서청원 전 대표를 공식 확정했나 보죠? 그렇습니다. 뭐 내정설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요. 그 여부와는 무관하게 어쨌든 어저께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새누리당은 오늘 오전에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최고위원을 열었고요. 전날 공천심사위원회가 확정한 이른바 서청원 공천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유일호 대변인은 브리핑을 갖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 기여도와 전문성 그리고 지역 현안 해결 능력 등을 고려해서 서청원 전 대표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라고 그 배경을 밝혔습니다. 당내 초재선 일부 소장파 의원들이요. 그 서청원 전 대표의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을 문제 삼아서 공천에 그동안 반대해 왔었는데요. 오늘 또 비공개 의결을 놓고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이번 공천을 대표적으로 반대해왔던 박민식 의원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의 승패를 떠나서 백성을 이룰 수 있는 대의 명분을 놓친 것이다 라고 강력히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청와대 의중에 실렸다는 이 사안을 두고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올지는 아직은 좀 불투명한 상태로 보입니다.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은 한 석을 얻으려다가 100석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네. 네. 당장은 아니더라도 다음번 총선이라든지 지방선거에서요. 그러니까 명분과 실리를 다 잃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인 거죠. 네. 서청원 전 대표가 올해 70살이시죠? 네, 70살입니다. 자, 이번에는 남북 문제 좀 짚어보죠.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불가침 조약을 언급했나 보죠? 예.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가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왔던 이 불가침 조약, 많이 쓰이지는 않는 단어입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현지 시간 3일에 북한이 비핵화를 결심하고 이를 위해서 정통성 있는 협상에 나선다면 우리는 대화할 준비가 돼 있고 또 북한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할 준비도 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불가침 조약이란 말은 2000년대 중반쯤에 부시 행정부 당시 북한이 요구해 온 것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요구한 것이군요. 그러니까. 예, 불가침 조약. 평화조약 그랬는데 달리 불가침 조약 이렇게도 말을 했나 보죠. 네, 그 당시에 북한은 불가침 조약을 요구했고 당시 부시 행정부는 그런 거 필요 없다. 평화보장 문서 정도만 우리가 해주겠다. 비핵화에 협의한다면 이렇게 공방이 오고 하다가 이제 흐지부지했었던 배경이 있는데요.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은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를 한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케리 장관은요. 북한의 정권을 교체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최근 시리아 문제 경론을 한번 보시면 미국과 러시아가 내놓은 해법이 있습니다. 바로 정권은 유지시켜주면서 화학무기와 같은 대량 살상무기는 해체한다. 이런 절충안을 내놨던 바가 있는데요. 이런 타협안이 북한에도 적용될지 외교과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나온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이어서 더욱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자, 남북 문제 좀 더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은 많아 보이는데 이웃나라 일본은 집단적 자유권 확대 이른바 이제 전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이것에 대해서 미국이 공식적으로 환영 의사를 밝혔다고요? 예, 이게 상당히 반발이 심합니다. 주변국에서요. 미국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일본 아베 정권의 방위력 강화 구상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양국은 어제 도쿄에서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거는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미국과 같이 동맹국이 공격을 받게 된다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데요. 이것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헌법 해석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지금 국방비를 줄이는 상황에서 일본이 이렇게 집단적 자위권을 확대할 경우에는 비용이나 여러 가지 정치적 부담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환영한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당한 경험이 있는 중국 등 주변국들의 반발이 상당히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는데 우리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예. 반발하겠죠.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경남 밀양의 통종탑 공사가 재개된 지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한국전력이 3교대 근무를 통해서 밤샘 공사를 하면서 공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내년에 전력난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도 늦었다. 그래서 하루빨리 공사 재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이제 그 이유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김준동 에너지자원실장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실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습니다. 예, 밀양 송전탑 공사가 오늘로 사흘째, 그렇죠? 예. 공사 상황 어떻습니까? 우리가 5군데를 먼저 시작을 했는데, 현재 경찰에서 우리 주민들 보호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현재까지 아주 불상사항은 없습니다. 그래도 주민들 몇 분께서 오늘도 좀 탈진하시든지 좀 넘어지셔서 병원으로 후송은 되었는데, 예. 현재 저희들이 우려하는 그런 상황까지는 안 나와서 저희들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네, 우려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아주 좀 많은 분들이 더 부상을 하거나 그런 아주 심한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각별히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3,000명이나 동원해서 뭘 하느냐라는 그런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데요. 네. 그거는 뭐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다 이 주민들, 특히 이제 내부 세력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분들을 여하이 그 공사 현장으로부터 좀 격리를 시켜서 그런 좀 불상사가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네, 불상사 없이 공사를 진행시키는 거. 그래도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신데 이렇게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죠? 뭐니 해도 이제 국가 전력이라는 것은 국가의 그 기본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 무지막지막 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최근에 나름대로 한전을 비롯해서 정부에서도 정말 성의 있는 그 대화와 대안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미리 또 한전에서 또 공사하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 그 전에 또 보상 협의를 출범시켜서 또 주민들이 또 보상의 그 협의를 계속 해왔고 또 그 전에는 총리님을 비롯해서 또 저희 장관도 그렇고 우리 한전 사장도 10번 이상 17번인가 이렇게 현장 가서 또 대화를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특히 총리님께 내려가셔서 그동안에 밀양의 그 현안들을 직접 들어주시겠다고 또 그걸 직접 말씀하셨고 이러한 경과를 봤을 때 정말 이제 공사를 하는 것이 계속 미루는 것이 순리가 아니다. 내년에 지금 원전이 가동이 되는데 예. 뭐 이런 게 이제 한전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네, 내년 원전이 신고리 3호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안전성 검증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공사 재개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데 통상 공사가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근데 내년 8월 이제 가동 예정인데 한 6월 정도 되면은 한 60% 이상 전력이 나와서 이 전력만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 마이너스 계산을 하면은 10개월이면은 이미 8월 달에 공사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더위도 있고 또 추석 명절 그다음에 또 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나름 시간을 좀 갖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일부에서는 왜 그게 불합리할지도 모르는데 왜 공사를 이렇게 서두르냐. 그러면 정부의 국가의 대사를 불합리한 것에 대비해서 뭐 하나씩 더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시작한 것이고, 설사 그 검사에 있어서 또, 무슨 또 보완을 해야 될 점이 나오면 그건 또 저희들이 미리부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보완을 해서 국가의 기본 전력 인프라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이
공사 재개 이전에도 그렇고 오늘도 이렇게 반대하신 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웅덩이를 파놓고 투쟁하시는 결사항쟁 이런 모습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송전탑 이렇게 건설 없이는 전력난을 해결 못하는지 또 이렇게 계속 강행할 수밖에 없는 건지 아주 뭐 많이 듣는 질문이지만 다시 한번 드릴 수밖에 없네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900개 넘는 765 송전탑이 이미 있습니다. 그 서해 당진에서 서울 오는 거하고 울진 원전에서 오는 거 이미 설치되어 있고 그 밑에서 심지어 이렇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게 밀양 구간만 설치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밀양 구간도 신고리에서 북경남 가는 총 161개 송전 설탑 중에서 이미 100여 개는 이미 설치가 됐습니다. 밀양 구간만 좀 설치가 안 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저희들이 무리하게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위해서 저희들이 보상 방안도 냈고 밀양 현지 그 수건 사업에 대한 것도 해주기로 했고 더더욱이 국회에서 송변전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주변에 땅값 떨어지는 보상 해주는 적이 지금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이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도 지금 국회에서 지금 통과시키려고 지금 준비해 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계속 그 반대를 해서는 국가 전체적으로도 앞으로 이 낙헌 선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밀양 그 정가지 주민들 중에서 밀양 구간을 빼고는 대부분 전부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 정부의 이 그 공사에 대해서 받아들였는데 밀양 부분만 이렇게 지금 안 된 것이 계속 갔었을 경우에 과연 기존에 그러면 902개 765 송전 철탑 밑에 있는 사람들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가 되는 것이 또 언론에서 그걸 많이 지적하고 있고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이제 공사를 지금은 더 늦출 수 없다. 이런 이제 판단에 따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공사를 늦출 수 없다. 또 그래도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은 저희가 실장님 이후에 한번 인터뷰해 보도록 하고요. 실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산업통상자원부의 김준동 실장이었습니다. 이번에는요, 한국전력이 이런 강도 높은 공사에도 여전히 반대하시는 분들 많죠. 이제 보상은 필요 없다. 공사를 중지해달라. 이런 강경 입장을 가지신 분들도 많은데요.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의 이계삼 사무국장 연결해서 현장 상황 어떤지 그리고 어떤 입장을 여전히 갖고 계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앞서 산자부 실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예. 들으셨습니까? 예, 다 들었습니다. 네. 일단 실장께서는 대부분 다 찬성을 하지만 일부만 반대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뭐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예, 제가 좀 반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김준동 실장님도 밀양 상황을 아직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장관님, 총리님, 뭐 또 사장님 많이 오셨지만은요. 그러니까 만나고 싶은 분들은 만나고 가신 것 같아요. 저희가 여러 차례 언론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나흘 동안 저희가 정부 보상한 반대 서명을 받았는데 전체 경과지 주민이 3,476명입니다. 네. 그중에서 나흘 동안 우리가 고별 방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젊은 아르바이트생도 아니고 주민들이 직접 다니면서 서명을 받았는데 나흘 만에 토지 소유자 그리고 실거주자 2,207명이 서명을 했고요. 자녀분들은 734명까지 하게 되면 3,000명 가까운 인원이 보상 반대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밀양 구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02개의 철탑이 있고 저희들이 다 구간을 답사를 다 했었습니다. 거기도 다 한결같이 이거 피해가 너무 큰데 어쩔 수 없어서 지금 국가를 상대로 어떻게 이기겠느냐. 그리고 계속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공사 방해를 하고 이러니까 주저앉은 것이에요. 근데 밀양 구간은 이 보상 송변전 주변 설비 주변 지역 지원법에 나오는 그 기준에 의하더라도요. 주민들이 입을 피해를 상쇄하기에는 밀양 구간 피해가 너무 큽니다. 밀양 구간 주민들이 특별히 투쟁심이 높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밀양 구간 노선을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잘못 그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민가에 너무 가깝게 와 있고 농토를 지나가고 이런 구간들이 밀양면에 아주 밀집해 있어요. 그래서 밀양 주민들은 여전히 보상으로 우리 해결할 수 없다. 우리가 보상을 더 받으려고 8년간 쌓은 것도 아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밀양 구간을 갖다가 도시에서 하듯이 지중화를 해야 된다. 이런 일념으로 8년간 싸워오신 거고요. 밀양 지역의 정서, 경과지 4개면 27개 마을 주민들의 정서는 아주 일관되게 압도적으로 이 공사를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네. 네,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래도 정부에서는 많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뭐 조금 네네. 전에 선을 그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 네네. 지금 그 현장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현장에서 외부인들이 네. 주민들 외부인들이 많이 네네. 와서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네. 들리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과 너무 다르게 좀 보도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보수 언론들이 계속 어떤 분쟁 사안이 있을 때는 외부 세력 때문에 어그러진다라는 식으로 마치 주민들을 위해주는 척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이 밀양 현장에 들어와 있는 분들 숫자가 주민들보다 많은 게 전혀 아니고요. 주민들이 한 나흘간 저희가 좀 헤아려 보니까 현재 6개 현장에서 한 300여 명 계속 노숙을 하고 이렇게 계속 그 현장에 계셨고요. 연대하는 분들 숫자는 이렇게 많을 때 한 100명 정도. 그러니까 일단 수적으로도 그러하고요. 이 외부 세력이 하는 분들이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난 2년간 계속 밀양 현장에 여러 번 다녀가시고 어르신들 모습을 보면서 또 공사가 시작됐다고 하니까 노령 이 어르신들이 그 돕기 위해서 자기 돈 들여서 또 때로는 여행도 걱정을 예. 해야 되는. 저는 아주 용기 있는 분들이고 주민들은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어요. 예. 직원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 자, 그래도 일단 전력이라는 국가의 어떤 큰 인프라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밀양 네네. 지역 주민들의 그런 고통, 문제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그래도 네네.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에 좀 더 따라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주민들이 이렇게 예. 정부의 합의 이렇게 응하지 않는 예. 이유는 뭐죠? 그러니까 밀양 주민들이 민비의 화신처럼 계속 언론이나 인터넷 댓글에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또 정부나 이런 분들 쪽에서 계속 공공성을 얘기를 하시면서 밀양 주민들이 마치 전력 대란의 주범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안가에 원전이나 하력 같은 이런 대용량 시설을 지어가지고 이 시골 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지나서 도시로 공급하는 이 시스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잖아요. 주민들도 얘기하고 이제는 산업부에서도 얘기하는 게 전기가 필요한 곳에 소규모 시설들을 지어가지고 적재조소의 분산형 전원이라고 그러는데 그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국가의 공공이 참 중요한데요. 주민들이 생존권이 이렇게 박탈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밀양 주민들의 피해 사례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이 기본적으로 경과지에 편입이 되는 그 순간부터 이 토지를 담보나 대출이 반려가 돼요. 이 농민들이 무슨 연금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현금 소득이 많은 것도 아니고 예. 자녀분들 결혼을 시키고 이러려고 하다 보면 결국 담보 대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반려가 되니까 큰 공포를 느끼시는 거예요. 네. 거기에다가 또 우리가 치려고 현장을 다녀보니까 아까 실장님 참 말씀 잘못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보고대회를 국회에서 했었습니다. 답사 보고대회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소음 피해, 전자파 동네에 암이 많이 생기고 땅값이 아주 떨어져가지고 7억 2천 하던 땅값이 떨어져 1억 얼마에 내놔도 안 사가고 그런 피해가 수도 없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네. 별 문제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런 차원에서 생겨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밀양 주민들 이렇게 님비로 몰아가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아주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타협점을 찾는다면 현재 시점에서 가장 최선의 해결책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신고리 3호기는요, 제역 케이블이 아주 핵심 부품인데 위쪽으로 들어가서 이 테스트를 제대로 하게 되면 불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래 되면 신고리 3호기 준공이 내년 여름이 아니라요, 한 1, 2년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시간이 있습니다. 밀양 구간의 중요한 쟁점들이 제가 아까 얘기한 거에서 담지 못한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들이 충분히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중화도 한전이 말하는 2조 7천억이 아니라 3, 4, 5, 4회선으로 5,900억 수준에 가능하다는 거 한전도 인정할 겁니다. 그러면 이 타협점을 그 시간 동안에 또 공론화 기구를 만들어서 밀양 문제는 이제 송전솔로 갈등이 상징처럼 되었는데 이 시간에 같이 좀 하나하나 따져서 송전솔로가 밀양만 또 깔릴 게 아니잖아요. 계속 송전솔로 갈등이 생길 텐데 알겠습니다. 그런 예. 갈등 해결의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반대대책위원회 이계삼 사무국장이었는데요. 아무쪼록
주민들이 이제 다치지 않고 사태가 잘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봅니다. 풍부한 배우 수요, 세계 지하철역 인정. 놀랍다. 엔터식스 10년 임차인 확정. 욕심난다. 현대엠코 시행 시공. 확신했다. 게다가 2년 침대료를 선지급한다고? 상가투자의 해답을 제시하는 상봉 이노시티. 문의 02492-0099 현대엠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방송인 하일 씨입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적응 안 됐고 힘들었고 낯설었거든요. 근데 이젠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이곳을 사랑하게 해준 것은 바로 한국인들이 저에게 보여준 정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요새 우리 주변에 사시는 다문화 가정들이 많지요. 외모나 문화는 다르지만 서로 이웃이라는 마음을 갖고 포용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저에게 한국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든 우리의 소중한 유산 정. 이제 서로 소통하며 함께 정을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슈퍼스타 최욱과 함께하는 공부하고 공연 가는 금요시사 퀴즈. 미국 연방정부가 17년 만에 오늘 퀴즈의 정답인 이것을 시행해서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의견 대립을 조정하지 못해 새해 예산안 통과 시한을 넘기게 되면서 미국 정보기관 일부가 문을 닫는 이것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셧다운, 2번 셧아웃, 3번 업다운, 4번 셔터맨. 정답을 아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또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5쌍을 선정해서요. 뮤지컬 인당수 사랑가 공연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11일 금요일 저녁 8시 공연입니다. 뮤지컬 인당수 사랑가는 우리 고전소설의 대표적인 여주인공 춘향과 심청을 동일 인물로 설정하는 엉뚱한 상상에서 출발했습니다. 지난 2002년 초연부터 기발한 스토리와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의 실험적 조화로 관객들을 사로잡고 있는 작품인데요. 올해 11주년이 되는 공연 무대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고 음악도 더욱더 풍성해졌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동화 뮤지컬 인당수 사랑가는 11월 3일까지 공연됩니다. 이쁜이 꽃분이 이쁜이 꽃분이 흔들리던 세상 속. 네, 지금 들으시는 노래 이쁜이 꽃분이라는 노래인데요. 네, 어서 많이 들은 듯 하면서도 또 들어보지 않은 듯한 것 같은데, 네, 매주 금요일 퀴즈와 공연 선물 주시는 분, 저는 늘 산타클로스라고 부르는 가수 최욱 씨인데요. 최욱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제 신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쁜이 꽃분이. 네. 아니 우리 진행자님은 지금 어디서 들어본 듯하다. 지금 표절 시비 거는 겁니까? 아, 그런 거 아니고요. 네.
멜로디가 너무 이제 친숙하면서도 그렇죠. 너무 좀 좋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 여성분들에게 바치는 노래입니다. 고생하는 여성분들에게 바치는 노래. 이쁜이 꽃분이. 네. 저희 뉴스 정면 승부에서 대한민국에서 아니죠. 세계 최초죠. 세계에서 최초로 들려드리는 노래입니다. 이쁜이 꽃분이. 네, 좀 걱정스러운 게 이게 최초이자 마지막일까 봐. 좀 걱정이긴 합니다만 심혈을 기울였다는 거. 네. 드디어 앨범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드디어 나왔습니다. 뭐 말로만 한 줄 알았더니 앨범 자켓이 아주 화려합니다. 이 그렇습니다. 보라색. 보라색이라는 게 굉장히 성스러울 때 쓰는 색인데. 전혀 그런 건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네. 좋습니다. 네. 많이 좀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래는 두 곡이 있죠. 아니 한 곡입니다. 한 곡이에요. 싱글. 이쁜이 꽃분이. 네. 타이틀 안에는 그러니까 1, 2에 돼 있는 거 왜 그렇죠? 이제 그거는 2는 MR이라고 해서 라이브를 부르기엔 반주. 아, 그렇군요. 네. 그러나 네. 라이브는 결코 네. 하지 않습니다. 예. 손해거든요. 네. 이 정도 소개하는 걸로 하고요. 네, 오늘 퀴즈로 가죠. 알겠습니다. 오늘 퀴즈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17년 만에 오늘의 정답은 이것을 시행해서 큰 파문을 일고 있어요. 여야 정치권이 의견 대립을 조정하지 못해서 새해 예산안 통과 시한을 넘기게 되면서 미국 정보기관 일부가 문을 닫는 이것을 시행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것이 오늘의 퀴즈입니다. 보기가 있었지요. 1번 셧다운, 2번 셧아웃, 3번 업타운, 4번 셔터맨. 정답을 하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또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5쌍을 선정을 해서요. 뮤지컬 인당수 사랑가 공연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11일 금요일 저녁 8시 공연이니까 참 괜찮은 공연이 될 것 같네요. 문제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어렵죠? 네. 힌트를 제가 또 이따가 드리니까요. 너무 그렇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네. 되겠습니다. 이것이 네. 시행되면 정보기관이 문을 닫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200만 명의 공무원 가운데 필수 인력을 제외한 80에서 120만 명의 직원을 일시 해고해야 되고요. 핵심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공공 프로그램이 중단이 됩니다. 이 빌 클린턴 대통령 임기 시절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17년 만인 셈이죠. 이거 참 큰 혼란을 일으킬 것 같은데 국세청 직원 90% 이상이 무급휴직에 들어가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하지 않는 정세와 환급 업무는 중단이 되고 오는 15일부터는 콜센터 운영도 중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크게 보면은 결국 예산안 때문에 그런 거죠. 돈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네. 예, 우리 미국... 정치권도 심심치 않아요. 항상 법원 예산안 통과시킬 때. 몸싸움도 많이 했고 날치기 그렇죠. 통과도 하고. 네. 그래서 그거 막으려고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것도 만들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미국도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가나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요? 예. 미국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 법안,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를 두고 대립하다가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요? 그렇죠. 네, 개혁 법안. 예.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건강보험 관련 돈, 재정이 이제 많이 축을나니까. 네. 이것과 관련한 법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걸로 보면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예요. 아직까지. 건강보험 아직까지는 참. 재정이 아직은 미국보다 좀 튼튼하다고 봐야 네. 되겠죠. 제가 이번에 미국 LA 공연에 갔다 왔잖아요. 그래요? 예. 네. 갔다 와 보니까 저는 정말 이걸 느꼈습니다. 대한민국 정말 좋은 나라다. 미국에서는 병원 가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워낙 그것뿐만 아니라 네. 제가 갔다 왔는데 한국이 좋은 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네. 한국 사랑합니다. 네. 자, 오늘 문제 굉장히 어려운데 보기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자, 보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1번 셧다운, 2번 셧아웃, 3번 업타운, 4번 셔터맨. 네. 저희 이 4번 셔터맨은 제 또 장래 희망이기도 하죠. 네. 자, 오늘 힌트 좀 드릴까요? 상품부터 좀 선물부터 드릴까요? 네. 오늘의 선물은 이제 뮤지컬 인당수 사랑가라고 하는 이 뮤지컬 티켓을 여러분에게 드리는데요. 이 뮤지컬 인당수 사랑가는 우선 발상부터가 참 재밌습니다. 춘향이하고 심청이가 결합해 심춘향이라는 인물을 재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건반, 기타, 베이스, 드럼을 기반으로 한 서양 밴드와 장구, 꽹과리, 아쟁 등
전통악기의 합주인 이색적인 매력을 더하고 있죠. 그리고 소리꾼 도창, 서정금과 정상의 판소리가 극의 깊이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11주년을 맞이한 공연이라 업그레이드된 무대와 풍성한 음악을 여러분이 더욱더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청취자분이 함께하세요. 122님인데요. 네. 미국 요세미티 공원으로 관광 가셨던 회사분이 국립공원도 문을 닫았다고 불만을 토로하시더라고요.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이 없어야 할 텐데요. 라고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네. 0832님, 체육시와 관련된 거네요. 와줘야죠. 이쁜이 꽃분이 마음에 들을 테니까 힌트 좀 팍팍 주십시오. 오늘은 보기가 다 영어네요. 저 같은 신토부리 토박이는 힘듭니다. 힌트로 가죠. 힌트 가야 됩니다. 노래 살려내야 되거든요. 이쁜이 네. 꽃분이. 힌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어원을 한번 추적을 해봤어요. 왜 이런 단어가 됐을까?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미국 정부 기관이 쉬었다 운영된다 해서 아마 이게 아닌가 싶네요. 네. 뭐 그렇게 좀 쉼없이. 어렵네요. 그래서 쉬었다 운영된다. 쉬었다 운영된다. 머리 많이 쓴 건데 좀 호응 좀 해주세요. 네. 뭔가 이게 좀 아쉽네요. 다운되는 거죠? 네네. 뭔가 다운되는 거. 좀 반응이 아쉽네요. 네. 7200님 하나만 더 할까요? 최용님 힌트 짱입니다. 그러네. 고맙습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노래 살려내야 됩니다. 이쁜이 꽃분이.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두 번째 정면 인터뷰는 아주 즐거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서울에서 열리는 2013 세계 불꽃 축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매년 100만여 명의 인파가 몰리는 세계 불꽃 축제를 앞두고 벌써부터 인터넷에서는 명당 자리가 어디냐 이 문제를 놓고 또 토론이 뜨겁다고 하는데요. 서울 세계 불꽃 축제 주관사인 주식회사 한컴의 김희재 국장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서울 세계 불꽃 축제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몇 년째입니까? 지금 11번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1번째. 네. 내일 열리죠? 네, 맞습니다. 예. 행사 준비 제대로 준비가 다 됐습니까? 네, 이제 행사장 세팅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시스템과 안전 관리에 대해서 좀 리허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허설을 하면 오늘도 불꽃놀이를 합니까? 아니요, 불꽃 리허설은 못하고요. 그래요? 네. 네. 내일 불꽃쇼, 볼거리들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내일 1시부터 6시까지 이야기가 있는 태양의 숲이라는 주제로 이벤트 존을 운영을 하는데요. 네. 거기 오시면 캐릭터 퍼포먼스, 브라스 밴드 공연, 또 자가발전 자동차 경주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사진 찍기 좋은 포토존으로 꾸며져 있어서 가족들과 함께 오시면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가족들과 함께 오면 즐거운 시간. 워낙 많은 분들이 가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매년 몇 분 정도 오셨습니까? 저희 공식 집계로는 100만 명 이상 분들이 네, 행사장을 찾아주시고 계셔서 예. 사실 저희는 안전 관리에 가장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 이번 불꽃쇼에는 한 몇 개국이 참가합니까? 올해는 캐나다, 일본, 프랑스, 한국 이렇게 4개국이 참여를 합니다. 4개국이요? 네. 네. 자, 100만여 명이 몰리는 불꽃쇼. 그래서 안전 문제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더 잘 볼 수 있는 명당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람도 좀 적으면서 어느 구간이 좀 이렇게 불꽃쇼 구경하기 좋습니까? 사실 저희가 여기서 명당 자리를 소개를 드리면 이제 더 이상 거기는 명당 자리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어디서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 누구랑 같이 보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굳이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당을 고집하지 않아도 사실 서로 같이 함께 불꽃을 한 곳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굳이 명당 자리를 좀 찾으신다면 저희 블로리닷컴이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이렇게 블로그들을 좀 참조하셔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터넷 블로리닷컴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네. 그쪽에 보면은 저희 공식 사이트입니다. 그렇군요.
좋은 예. 장소들이 여러 군데 소개되어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 뭐 참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 불꽃놀이 보는 자체만으로도 어디가 뭐 네. 굳이 명당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래도 또 사랑하시는 분과 또 좋은 분들과 함께 불꽃 축제를 감상할 때 특별한 좀 감상 포인트가 있습니까? 저희는 만약에 행사장 가까이 못 오셔서 사실 음악을 같이 들으면서 불꽃을 보셔야지 감동을 더 느끼실 수 있는데 혹시 그게 안 되신다면 라디오 100.7을 맞추시면 거기서 인기 개그맨이 진행하는 특집 라디오 생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에서는 팟빵이라는 앱을 다운받으시면 이용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행사장 가까이 오시지 않더라도 멀리서라도 음악을 들으면서 불꽃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들으면서 불꽃놀이를 보는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 현장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100.7 메가헤르츠에서 라디오를 통해서 들을 수 있다. 네. 예, 맞습니다. 그거 들으신 다음에 이제 94.5 저희 정면 승부로 다시 돌리시면 되겠네요. 다시 바꾸면 되시겠죠? 예. 당연히 바꾸셔야 되겠죠. 네. 네. 내일 현장 100만여 명이 몰리기 때문에 차량 문제도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데요. 네. 통제됩니까? 네, 통제됩니다. 5시 이후부터 여의동로가 탄력적으로 통제되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오시면 많이 후회하시게 됩니다. 매우 혼잡해서요. 네.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셔야 편안하게 행사장까지 오실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지하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하철. 네. 자, 이게 불꽃쇼를 이제 보러 오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불꽃쇼는 못 보고 사람만 보다 간다. 네. 예전에 사실 저희가 봄에 보면은 벚꽃놀이 할 때 보면 이제 사람 보다가 사람이 치였다고 하는데 내일도 혹시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그래서 여의 나루역을 저희가 좀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행사 시작하기 전 1시간과 행사 끝나고 후 1시간을 폐쇄를 합니다. 여의 나루역을. 그래서 폐쇄예요? 멀리 여의도역이나 대방역 그리고 마포역, 색강역 이런 데를 좀 이용해 주시면 더욱 안전하게 행사장에 오시거나 또 귀가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불꽃 축제를 구경하시려면 발품 좀 팔으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네. 청취자분이 차량 통제 구간이 어디였는지 말씀해달라고 하네요. 8700님인데요. 네. 차량 통제는 여의동로인데요. 마포대교에서 63빌딩까지 그 부분을 탄력적으로 통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불꽃 축제 보면서 음식물도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네. 청취자분 1764님인데 매년 불꽃 축제 다녀오는데 갔다 올 때마다 궁금했던 것이 쓰레기를 누가 치우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쓰레기 어떻게 됩니까? 뒤처리는 또 어떻게 되는지. 네, 저희가 쓰레기 봉투를 관람객들에게 최대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무료인가요? 사실 무료입니다. 네, 저희 주최 측에서 준비한 쓰레기 봉투고요. 그래서 간단히 먹을 것을 준비해 오셔서 드시고 나면 그 쓰레기 봉투에 잘 담아서 대형 쓰레기통을 곳곳에 저희가 설치를 합니다. 거기 한 곳에 모아주시면 저희가 또 청결을 유지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행사가 끝나면 저희 한화 봉사단들이 500명 이상들이 나와서 클린 캠페인을 벌립니다. 그때 쓰레기 봉투도 다시 나눠드리고 또 쓰레기 모으는 것도 같이 진행을 하니까 좀 동참을 해주셔서 행사가 끝나고 나서 이 한강공원이 좀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쓰레기 봉투는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쓰레기 버리는 대형 쓰레기통도 많이 준비됐다 이거죠? 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행사장 곳곳에 있으니까요. 네, 불꽃 축제 구경한 다음에 버릴 것 없어갖고 쓰레기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겠죠?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네. 0035님인데요. 아직 이 질문 끝으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부산 사람인데요. 부산에도 비슷한 불꽃 축제가 있거든요. 서울 축제만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이 시간에는 꼭 봐라 하는 그런 추천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입니다. 네. 서울은 부산은 이제 광안리 해수욕장 앞에서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고요. 저희는 한강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불꽃 연출인데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캐나다, 일본, 프랑스, 한국
그 타 국가들이 참여를 해서 예. 각자의 특징에 맞춰서 주제에 맞춰서 불꽃을 연출하게 됩니다. 네. 네, 그 부분이 부산과 서울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도 봉투도 나눠주고 제대로 네, 버릴 수 쓰레기는 있는. 네, 꼭 한 곳에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사고 없이 아주 안전하고 즐거운 불꽃쇼가 되게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식회사 한컴의 김희재 국장이었습니다. 소녀시대 유나예요. 신혼침대 고를 때 앉아보고 누워봐도 진짜 모르겠죠. 꽉 이렇게 풀어봐. 붙자매자야 신혼이 길어지지. 침대는 가구가 아냐. 침대과학 에이스 침대. 해버 굿잠. 네, 방금 전 금요 시사 퀴즈 나갔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의견 대립을 조정하지 못해서 새 예산안 통과 시한을 넘겼는데 그래서 미국 정보기관 일부가 문을 닫는 이것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입니다. 1번 셧다운, 2번 셧아웃, 3번 업다운, 4번 셔터맨입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주신 분 몇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279님인데요. 사실 이거 잘 몰랐습니다. 찾아봤어요. 덕분에 하나 배우고 갑니다. 뮤지컬 보고 싶습니다. 티켓 한 장 주세요라고 문자 주셨고요. 2514님 내부 순환도로 위인데요. 여기도 이것인지 꽉 막혔습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0599님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까지 영향이 올까 걱정되네요. 그렇죠. 뭐 경제, 증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2232님인데요. 우리나라 경제도 난리인데 우리도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가요?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네, 주요 뉴스 들으시고요. 저는 3라운드에서 7시 8분쯤 다시 뵙겠습니다.